네, 안녕하세요. IRT라고 불리는 문항 반응 이론과 CAT라고 불리는 컴퓨터 기반 적응형 검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자 문항 반응 이론을 활용한 컴퓨터 기반 적응형 검사의 원리와 응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디지털 러닝팀 이효준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IRT란 무엇인지 그리고 CAT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추후에 더욱 깊게 공부하셔서 프로젝트에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제 및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은 신발을 구매할 때 무엇을 고민하시나요? 저는 크게 브랜드, 색상, 그리고 제 발에 맞아야 하니까 사이즈를 고민하는데요. 문항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항도 신발처럼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라는 고유 특성을 가지고 사용자에게 가장 알맞은 문항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발표를 들어주세요. 잠깐 학창 시절 배웠던 개념도 복기하자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하고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곡선 등으로 나타낸 그림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함수 fx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fx는 fa 이상을 만족하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소가 된다고 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문항 반응 이론과 대비되는 고전 검사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검사 이론은 초기에 사용된 교육 측정 이론으로 학생의 검사 관찰 점수를 진점수와 오차의 합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 학생의 진점수를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흔히 여러분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고 두 점수를 합쳐서 학기 성적을 매기는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주어진 문항들에 대해서 주어진 집단 안에서 시험을 보고 결과를 받아본다는 간단한 절차를 바탕으로 문항 분석과 검사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현 공교육에서도 사용되는 이론이지만 어떤 집단에서는 쉬운 문제가 다른 집단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시험에 따라 학습자의 능력이 다르게 추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학교 수학시험에서는 70점을 받은 친구와 B학교 수학시험에서 80점을 받은 친구 중 누가 더 잘하는지는 서로의 학교 시험을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겠죠. 네, 문항 반응 이론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등장한 이론입니다.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문항마다 보편적인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여 문항 반응 함수를 바탕으로 문항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측정을 시도합니다. 네, 문항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검사를 실시한 표본 그룹과 독립적으로 보편적인 능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문항 반응 이론은 문항 단위로 피험자에 대한 표준화된 분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적은 문항수로도 신뢰도 높은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학습자간 같은 문항을 풀지 않아도 검사 결과 점수를 비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시험을 응시하는 표본 그룹과 독립적으로 보편적인 능력 수준을 판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등장한 이론입니다. 네, 문항 반응 이론에는 이러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는데요. 먼저 1차원성을 가정합니다. 검사가 측정하는 내용은 학습자의 능력 수준이라는 하나의 특성이며 학습자의 능력 수준은 1차원의 척도 체계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증가성 가정인데요. 검사가 측정하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이 올라갈수록 문항을 맞힐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음으로 지역 독립성 가정인데 학습자가 서로 다른 문항을 맞힐 확률, 그리고 서로 다른 학습자가 같은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문제의 순서와 학습자의 문항을 맞힐 확률은 관계가 없다고 가정했다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변성을 가정합니다. 어떤 검사를 어떤 학습자 집단에서 진행하더라도 학습자의 능력 수준을 일관성 있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공식으로 문항에 대한 특성이 존재할 때 문항을 맞힐 확률을 정의하는 걸까요?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문항에 대한 고유한 특성값, 앞으로 문항모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문항모수를 바탕으로 문항을 맞힐 확률을 계산하는 함수를 문항 반응 함수라고 합니다. 문항 반응 함수는 이제 크게 로지스틱 모형과 정규 오자이브 모형이 있는데요. 두 모형 모두 결국 어떠한 변수를 바탕으로 0부터 1 사이의 값을 반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용되는 모형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 공식을 살펴보시면 x값, 즉 변수의 값에 따라 0부터 1 사이의 y값을 반환하고 있는 걸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x값을 학습자의 능력 수준, y값을 문항을 맞힐 확률 지표라고 생각하면 학습자의 능력 수준이 조금씩 증가할 때마다 문항을 맞힐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 외에도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등 IT 기술 활용에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항 반응 함수를 곡선으로 나타낸 것을 문항 특성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항을 맞힐 확률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어떤 변수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현업에서 주로 쓰이는 문항 모수에는 문항 변별도, 그리고 문항 난이도, 문항 추측도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먼저 문항 난이도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문항 특성 곡선에서 문을 맞힐 확률이 0.5일 때에 학습자 능력 수준 값을 문항 난이도라고 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총 3개의 문항에 대한 문항 특성 곡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 문항별 맞힐 확률이 0.5일 때의 학습자 능력 수준이 문항 난이도가 되므로 4번 문항보다는 5번 문항이, 그리고 5번 문항보다는 6번 문항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학습자 능력 수준에서 문항을 맞힐 확률도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6번 문항이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문항 변별도는 문항이 학습자를 변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이제 문항 특성 곡선에서 문항을 맞힐 확률이 0.5가 되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이제 문항 변별도라고 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또 살펴보시면 역시 3개의 문항에 대한 문항 특성 곡선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각 문항별 맞힐 확률이 0.5가 되는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1번 문항보다는 2번 문항이, 그리고 2번 문항보다는 3번 문항이 변별도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특정 수준에서 맞힐 확률이 확 변하는 정도가 크니까 변별도로서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이 저는 조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항 추측도. 이제 문항 추측도는 선다형 문항에서 문항을 추측하여 맞추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문항 특성 곡선에서 능력 수준이 이제 음의 무한대로 접근할 때 수렴하는 값을 문항 추측도라고 합니다. 학생의 능력 수준이 지금 한없이 낮아지는데 문항을 맞힐 확률이 존재한다 하면 그건 추측했을 확률이구나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래프를 살펴보면 세 개의 문항에 대한 문항 특성 곡선을 살펴볼 수가 있고 문항 7보다는 문항 8이, 문항 8보다는 문항 9가 추측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문항 모수들을 바탕으로 문항 반응 함수는 어떤 문항 모수를 활용해서 학습자가 문항을 맞힐 확률을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난이도만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난이도, 변별도를 활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난이도 변별도, 그리고 추측도를 활용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학습자에게 맞춤형 문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항 난이도는 좀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 활용하는 문항 모수에 맞게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함수를 바탕으로 문항 반응 함수를 정의한 공식입니다. 세 모형 모두 각각의 문항 모수 값에 따라 결국 문항을 맞힐 확률을 0부터 1 사이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지금 문항마다 존재하는 이 문항 특성 곡선을 문항 하나하나마다 살펴보는 것은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별로 이제 문항 반응 함수를 합해서 문항마다 맞힐 확률이 최대 1이니까 검사의 총점을
이제 문항별 1점인 검사 점수로 파악하고자 했고, 이를 검사 특성 곡선으로 정의하여 검사 결과와 학습자 능력 수준의 그 대응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제 문항별로 문항 반응 함수를 살펴봤으니까 맞춤형 문제 제공을 위해서 하나의 문항이 특정 능력 수준을 가진 학습자에게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상으로 분류되는 문제는 능력이 상으로 분류된 학생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활용하기로 한 문항 모수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학생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나타내는 문항 정보 함수를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볍게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학습자에게 그 학습자가 맞힐 확률이 약 0.5인 문항들을 지금 가장 큰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고 제공하려고 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항마다 또 문항 정보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문항 정보 곡선입니다. 각각의 문항들을 가볍게 살펴보면 문항 3은 지금 약 마이너스 2의 능력 수준을 가진 학생들에게 가장 큰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리고 문항 2는 약 2의 능력 수준을 가진 학생들에게 가장 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를 통해 문항 2가 문항 3보다 어려운 문항이겠구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문항마다 문항 정보 함수를 보게 되면 또 여러 문항이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문항별 문항 정보를 합하여 구한 검사 정보 함수를 또 그래프로 나타낸 검사 정보 곡선을 가지고 이 시험 자체가 문항들로 이루어진 시험이 어떤 능력 수준의 학생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학습자 능력 수준으로 나온 검사 정보 함수 값을 활용하여 그 학습자의 능력 수준 측정 값이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를 표준 오차라고 합니다. 어떤 검사가 학습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할수록 그 학습자에 따른 표준 오차는 작아지겠죠.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 비교적 정확한 검사를 제공했다는 맥락으로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문항 반응 이론이 컴퓨터 적응형 검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AT라고 불리는 컴퓨터 기반 적응형 검사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맞춤형 문제가 제공되면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문항 반응 이론을 적용하면 학생의 정오답에 따라서 학생의 추정된 능력 수준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가장 큰 문항 정보 값을 갖는 문항이 제공되면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제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문항 반응 이론을 활용한 컴퓨터 기반 적응형 검사의 플로우 차트인데요. 먼저 학습자의 능력 수준 초기 추정값을 설정합니다. 사전에 학습한 정보나 사전 문제를 학습자에게 풀려서 능력 추정을 간단하게 해도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상위 50% 학습자의 능력 수준을 나타내는 0에서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가장 큰 문항 정보값을 갖는 문제를 이제 사전에 구축한 문제 은행에서 제공하고 학습자의 응답이랑 정오답 여부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능력 수준을 재추정합니다. 그렇게 계속 검사를 진행하면서 검사 종료 기준을 만족하거나 일정 문항수에 도달하면 이제 검사를 종료하고 학습자의 검사 기록을 저장합니다. 네, 검사 종료 기준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표준 오차값이 일정 값 이하가 되거나 재추정되는 학생 능력 수준의 변화가 지금 보시면 거의 없거나 그리고 시험 시간이 끝났거나 이제 최대 문항수에 도달했을 때 검사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문제은행, 사전에 구축된 문제은행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 기반 적응형 검사를 위해서는 문항 모수, 즉 변별도, 난이도, 추측도 등에 대한 신뢰도 높은 추정이 끝난 문항들이 담겨 있는 문제은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오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자 능력 수준, 문항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학생 정오답 결과만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학습자 능력 수준, 변별도, 난이도, 추측도와 같은 변수, 이제 이 변수들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최대 우도법이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우도법은 이제 주어진 함수 값을 최대화하는 변수의 값을 찾아가는 방법인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변수 값이 설정되었길래 학생이 정답을 맞추고 정답을 틀렸는지 결과를 추적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어떠한 문항의 초기 문항 모수랑 학습자 능력 수준을 설정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값을 기준으로 변별도는 1, 난이도는 0, 추측도는 이제 오지선다형을 문제로 생각했을 때 찍을 확률이 0.2잖아요. 그래서 추측도는 0.2, 학습자 능력 수준은 상위 50%인 0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설정 값을 기준으로 학습자마다 문항을 맞힐 확률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변수의 값을 바꿔가면서 학습자가 문항을 맞힐 확률이랑 실제로 그 학습자의 정오답 여부가 비슷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학습자 능력 수준을 바꿔가면서 문항별 맞힐 확률과 실제 정오답 결과가 서로 비슷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추정된 학습자 능력 수준을 바탕으로 고정을 해서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변수인 변별도, 난이도, 추측도를 조정해 나가면서 문항을 맞힐 확률과 실제 정오답 결과가 비슷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변수의 값을 조정하면서 문항을 맞힐 확률과 실제 정오답 결과가 비슷해지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실제 정오답 결과와 비슷해지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값을 바탕으로 최대 우도 함수 값에서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 기울기의 경사에 반대 방향으로 변수의 값을 조정하면서 결국 극소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시키는 것을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최대 우도 함수 값을 최적화하기 위해 학습자 능력 수준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조정하면서 결국 이 과정을 반복하여 각각의 변수들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파이파이라고 어떤 패키지들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를 보면 걸스라는 패키지와 이처럼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로직에 의해서 정오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항 모수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꼭 패키지를 파이파이나 깃허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패키지를 만든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문항 모수를 추출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해하신 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결국 우리는 오늘 영상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추후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항과 어떤 사용자의 응답, 즉 정오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문항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또 어떤 방법으로 문항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추출한 문항 모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컴퓨터 기반 적응형 검사를 구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 문항 모수는 해당 문항이 이제 어떠한 개념에 대한 문제인지까지는 담고 있지 않은데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취약 개념은 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2025년부터 AIDT가 도입되기 시작하는데요. 천재 교과서와 천재 교육은 AI 기술을 더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배움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천재 AI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어떤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고 어떤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지 다양하게 읽어보시고 또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